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채연이고 강원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30대이고 1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이죠. 제 신혼생활은 시댁에서 시작되었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동거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고령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그냥 둘 수 없다며 동거를 강력히 희망했기 때문이죠. 시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도 우리가 결혼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집의 절대 권력자는 시할머니로 시어머니도 거역할 수 없는 분이죠. 시할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에게 참 예쁜 며느리를 넣어뒀다며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라며 매우 호의적으로 대해주셨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일하는 걸 아시니 집안일을 분담하자고까지 말씀하셨고요. 그 말에 따라 저는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고 요리는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게 되었어요. 시할머니도 가끔 저녁을 만들어 주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다음엔 시할머니에게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약속도 했고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셨던 시할머니가 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어요. 다리가 골절되었고 나이를 생각하면 앞으로는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시할머니는 가족에게 간병을 맡길 수 없다며 시설로 들어가겠다고 하시고는 마음에 드는 시설을 골라 시댁에서 나가셨어요. 시할머니가 나가서 외롭다고 생각한 건 저뿐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니가 나가자 속이 뻥 뚫린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거든요. 남편은 이런 일들에 무관심하다고 해야 하나? 특별히 신경 쓴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시어머니가 분담하던 요리를 더 이상 하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맛있는 된장국 냄새가 났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오늘은 늦잠을 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오늘부터 요리도 며느리가 하도록 해. 나는 이제 집안일에서 손 뗄 거니까. 나는 이 집에서 며느리로서 헌신해 왔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손 떼도 되지 않겠어? 다정다감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변하신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시어머니가 만족할 정도로 집안일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불평 없던 청소나 빨래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갖 불평불만과 더불어 급기야는 사적인 물건들까지 버리려고 하셨어요. 물론 제가 물건이 많은 건 맞긴 하지만 제 허락도 없이 버리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눈치가 보여서 스스로 물건 정리도 좀 했고 정말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기로 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치우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관해놨던 액세서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잘 모른다는 대답만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계신 걸 봤어요. 그 액세서리 제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제 물건들이 정리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정리 좀 해줬다며 버리기에는 아까워 보여서 자기가 쓰기로 했다고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저는 웃음 뒤에 의도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뺏기 위해 거짓말로 포장을 하는 거죠. 저는 인정할 수 없어 시어머니에게 몇 번이나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버릴 만한 물건들이었는데 뭘 돌려달라고 하냐며 계속 변명하셔서 돌려받을 수 없었네요. 그리고 가장 심하게 시달린 건 요리였어요. 원래도 제가 요리에 자신이 없긴 했어요. 제 스스로도 제가 한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나무라시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심할 땐 제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하셨거든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는 남편에게 외식이나 하자며 남편을 데리고 외식하러 나가기도 했어요. 남편도 중간에 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니 조금이라도 절 감싸줬으면 좋으련만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을 가기 전에 저만 들리도록 엄마가 싫어하거나 엄마 입맛에 안 맞을 만한 음식은 만들지 말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나갔고 혼자 남겨진 저는 남은 음식을 쓸쓸히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잘 만들어서 맛이 없지 않았는데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무시당하던 나날이 계속되고 있을 때 제 일상 속 힐링은 시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멀리 살고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유일하게 시할머니에게만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시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만든 음식을 시어머니가 버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저보다 더 화를 내주셨어요. 정성 들인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벌 받는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화내주신 거죠. 그리고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도 함께 욕해주셨어요. 저보다 더 화내주시는 시할머니를 만나니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께서 가장 자신있고 다들 맛있어하는 요리들을 알려주시겠다며 제게 레시피를 받아 적으라고 하셨고 저는 5개 정도의 요리를 받아 적었어요. 모두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였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시할머니가 알려준 레시피로 바로 만들어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맛있다고 하셨어요. 시할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비슷하다며 너무 맛있게 드셔서 시할머니에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청소나 빨래로 잔소리 듣는 일도 거의 없어지고 요리도 점점 자신감이 붙어 나름 맛있다는 평도 받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구나 하며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갈 무렵 저는 조금씩 또 다른 문제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거나 싫다고만 하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더라고요. 전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 상태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된 거구나. 저는 반발심에 집안일도 대충 하고 바닥에 쓰레기도 흩뿌려 놓고 무언의 시위를 했어요. 저를 그저 가정부로만 취급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이 일을 몇 번이나 시어머니에게 상담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그런 건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무시당한 지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요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투명인간 같은 취급에 완전 익숙해져 있어요. 왜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와중에도 시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일은 계속했어요. 눈치 빠른 시할머니는 분명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말하기를 기다리시는 건지 특별히 물어보시는 건 없으셨어요. 매번 제가 가지고 간 과자를 둘이서 먹고 잡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다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시할머니가 직접 알려주는 레시피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두 사람의 반응을 시할머니에게 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오늘은 시할머니의 레시피 중 남편이 굉장히 좋아했던 요리를 만들었는데 늘 그렇듯 아무런 반응도 없고 1년 전만 해도 맛있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자정이 되었어요.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자려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쓰레기통에서 불이 난 거예요. 얼른 물을 뿌리자 싶어서 큰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서 뿌렸는데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뛰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무시당할 게 뻔한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119에 전화를 했어요. 소방관이 금방 올 거라고 했지만 이웃 주민들에게 불이 났다고 알려주며 돌아다녔어요. 소방차는 5분도 채 안 돼서 왔고 곧바로 화재 진압을 시작했어요. 저는 집안에 아직 2명이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두 사람에 대한 제 나름대로 배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먼저 부엌에서 가까운 방에서 자고 있던 시어머니가 구조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큰 화상을 입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구조됐어요. 연기를 많이 마신 탓인지 휘청이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큰 화상은 없어 보였어요.
어쩌면 뜨거운 공기를 많이 마셔 목에 화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사람 모두 구급차에 실려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지만 화재가 진압되는 걸 지켜보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할머니에게 불이 났다고 문자를 보내놓았고요. 불은 1시간 후에 완전히 꺼졌어요. 시댁은 불에 탔지만 이웃집으로 옮겨붙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불이 난 걸까? 저는 계속 생각해봤어요. 쓰레기통에서 불이 난 건 확실해 보였거든요. 혹시 저는 의심 가는 게 하나 떠올랐는데 그건 금연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다시 담배를 피울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게다가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피고 쓰레기통에 꽁초를 넣은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소방관들에게도 남편이 담배를 피운다는 걸 알려줬고요. 다음 날 드디어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뺨에 큰 거즈를 붙이고 있었는데 분명 화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기저기 작은 화상은 있었지만 시어머니처럼 눈에 띄는 화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너 혼자만 대피할 수 있어? 불이 났을 때 바로 알려줬으면 이렇게까지 다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맞아. 내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남을지도 모른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 이거 다 네 탓이야. 오랜만에 대화를 해보나 했는데 그저 저를 비난할 뿐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 다 절 평소에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내가 하는 말에 언제 신경이나 썼다고 그래요? 게다가 119 부른 건 저예요. 평소에 당신들을 생각하면 부르기도 싫었지만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불이라고 했으면 무시하지 않았을 거라며 흉터 생기면 다 책임지라며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1년 동안 쌓인 결과가 이거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만약 입장 바꿔서 자기가 1년 동안 계속 무시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아직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의 말을 끄는 건 시할머니였어요.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병원으로 오신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그동안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라고 호통쳤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사이좋다고 뻔뻔하게 대답하더라고요. 화가 난 시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게 있는데 남편 보고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할 즈음부터 저보다 어린 여자와 바람 피우기 시작했던 거고 불륜으로 이혼하면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니 저 스스로 이혼을 원하도록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거였죠. 도대체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준 동네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시할머니의 정보력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시할머니는 아는 변호사가 있다며 저에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 보니 확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소개받은 변호사를 통해 외도로 인한 합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변호사분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드라마틱한 로맨스를 꿈꿨겠지만 저와의 이혼 과정에서 결국 그 상간녀와 헤어지더라고요. 집에 불이 난 것도 물론 한몫했겠지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였던 게 밝혀졌어요. 남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 된 거죠. 그리고 둘은 함께 살던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어요. 소문에는 시어머니는 얼굴에 화상 자국 때문에 집 밖으로 안 나간다고도 하더라고요. 나름 벌 받는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이혼한 뒤 저는 마음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지난날 왜 그런 결혼 생활을 계속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친구들도 전보다 더 활기차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이 행복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시할머니께 정말로 감사하고 지금도 시할머니가 계시는 시설에 자주 방문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